반갑습니다. 데일리마켓 구독자 여러분들, 마커스입니다. 오늘 좀 세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미국 클래리티법, 그 안에 하필 우리 리플을 정통으로 겨누는 함정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통과하라고 그렇게 응원하는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리플한테 야, 너 갖고 있는 물량 좀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품 확정이라는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물량 폭탄이 같이 들어있는 셈이죠. 오늘 이 함정이 진짜 터지는 폭탄인지 아니면 겁먹을 필요 없는 빈 껍데기인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건 다들 아시니까 딱 한 번만 짧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로 몇 년을 지랄맞게 싸웠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끝났고 상품이라는 판단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건 법원 판결하고 규제기관 차원의 정리였던 거고요. 이 클래리티 법은 그걸 아예 국회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법으로 정리가 되면 그동안 규제가 무서워서 지켜만 보던 진짜 큰돈,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홀더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인 거고 당연히 우리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크레디티법이 코인을 진짜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려면 조건이 하나가 딱 붙는데요. 그 코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구체적인 선이 하나 딱 그어져 있습니다. 한 주체가 그 코인 전체 물량의 20%를 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XRP 총량이 1000억 개니까 20%면 200억 개죠. 어떤 한 회사가 200억 개를 넘게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은 아직 한 회사 손아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리플이 지금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금고에 잠긴 에스크로하고 회사 운영 물량 다 합치면 400억 개 안팎입니다. 상한선 200억 개의 2배예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리플은 이 기준을 한참 초과하는 셈이죠. 그리고 법에는 만약에 이 조항에 걸리면 12개월 안에 맞춰라 이렇게 유예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홀더들이 술렁거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아니 리플이 1년 안에 저 넘치는 200억 개에 가까운 물량을 다 조져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두고 홀더들 사이에서 해석이 두 갈래로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먼저 법부터 먹고 있는 쪽부터 볼게요.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법이 상한을 정했으니까 리플은 상한을 넘는 그 초과분 거의 200억 개에 달하는 물량을 12개월 안에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된다. 그걸 시장에 팔면 그게 다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매달 조금씩 나오는 물량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양까지 더 얹혀버리면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요즘 계속 도는 시나리오고요. 솔직히 이 논리만 들으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동안 응원하던 법이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열망했던 클래리티 법이 알고 보니 물량 폭탄 스위치였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근데 정반대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오히려 법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본 쪽에서는 이 반박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20%라는 숫자는 이 코인이 충분히 탈중앙화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지 넘으면 무조건 팔아라 하는 매각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를 넘으면 아직 한 회사의 영향력이 조금 크네 라고 분류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법이 리플 목에 누카려 해갖고 너 당장 팔아 이 새끼야 이거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리플이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쳐도 그게 꼭 거래소에 던지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론되는 길만 봐도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일부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그 물량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들한테 직접 넘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시장 매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손이 바뀌는 거죠. 게다가 시간도 무려 12개월, 1년이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팔더라도 한 번에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 맞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강제 덤핑보다는 질서 있는 이전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면 답이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옛날에 자기 물량을 스스로 우리 에스크로 금고에다 딱 잠가가지고 시장이 불안하지 않도록 달래 우쭈쭈쭈쭈쭈 해줬던 그런 회사예요. 물량으로 시장을 흔드는 게 자기들한테도 손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쪽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클래리티법 안에 12개월이라는 완충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기부나 기관 분배 같은 길까지 열려 있는데 굳이 지 발등을 찍는 방식으로 매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 법이 통과되는 그림 자체가 리플이 그토록 원하던 상품 확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가로 물량 20% 내려놓는 거면 리플 입장에서 충분히 치를 만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건 제 해석이고 법조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강제 매도냐 기우냐 이 논쟁 결국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최종 법조문의 그 20%가 어떻게 적히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직 심사 중인 버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 코인이 충분히 컸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이라고 적히면 기우 쪽이 맞는 거고 넘으면 다 팔아라 처분해라 하는 의무로 적히면 이 리스크가 더 큰 쪽이 맞는 겁니다. 온갖 무서운 기사도 온갖 안심시키는 분석도 결국 이 문구 한 줄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될 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클래리티가 확정이 됐다. 클래리티가 통과됐다. 이것도 당연히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물량 20%의 구간이 어떻게 적혀져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홀더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들 하자고요. 이건 일단 법이 통과돼야 시작이 되는 이야기고 통과된다고 해도 무려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벌어질 일인 거죠. 오늘 이 조항 기사 하나 봤다고 놀라서 뭘 어쩌고 팔까 말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정직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최악의 경우 조문이 진짜 의무 처분으로 세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반대로 이 법이 이번에도 또 밀려버리면 우리가 기다리던 상품 확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이 아무리 좋게 풀려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리플도 같이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이 클래리티법 통과되면 분명히 좋은 건데 숙제가 따라오죠. 상품 확정이라는 큰 문이 열리는 대신 그 문턱에 물량 20% 조정이라는 숙제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해요. 리플이 20%의 물량을 내려놓는다는 건 뺏기는 게 아니라 XRP가 드디어 한 회사 손을 벗어나서 진짜 시장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통과 의뢰 절차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었잖아요. 한 회사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이 인정하는 자산. 그러니까 이 20% 조항은 무서운 함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결승선을 코앞에 뒀다는 바로 그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원 표결이 언제 잡히느냐, 그리고 그 문구가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되느냐. 이게 확정되는 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수 있겠죠.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 데일리 마켓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넘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데일리 마켓의 구독자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시간 때문에 다 못다 하는 이런 조문 이야기까지 여기서는 끝까지 팔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표결 잡히는 날 우리 바로 만날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응원할 건 응원하되 오늘 이 조항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소문 말고 구조를 읽어드리는 데일리 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